이번 시간에 우리 차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 문제요. 자, 우리 워드 시험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죠. 문제가 나오면 이 표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 표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도 이제 무조건 작성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차트를 만들기 전에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잖아요. 문서를 작성하고 이제 편집을 하고 있었으니까 차트를 이제 만들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저장을 하셔야 돼요. 한글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나는 그 부분이 우리 차트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지 않고 이제 차트를 막 작성하고 편집하고 하다가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한글 프로그램이 완전히 이제 종료가 돼 버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게 전부 다 날아가겠죠. 연습할 때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크게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시험 도중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 버리면 잘못하면 시험을 완전히 이제 망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할 때도 차트를 만들기 전, 차트를 만든 후 반드시 꼭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연습할 때 그렇게 저장하는 거를 습관을 들여놔야 나중에 이제 시험장 가서 또 저장을 이제 한다고요. 자, 그럼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라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이제 차트의 각각의 이제 항목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이 차트 그림을 봤을 때 맨 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게 얘가 이제 차트 제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차트는 지금 왼쪽에도 이렇게 이제 축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이렇게 이제 축이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 축을 보고 우리가 갑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보조 갑축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반포의 데이터다, 난가자의 데이터다, 성소의 데이터다, 구로의 데이터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들이 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항목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차트 그램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묶은 세로막대형 이 막대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꺾은 선형도 있죠. 그때 이 세로막대가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 꺾은 선형이 나타내는 게 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범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로막대가 어떤 데이터다? 2025년의 데이터다. 그리고 이 꺾은 선형은 뭐다? 우리 증감이라는 그 데이터를 표시한 거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128이다, 마이너스 70이다, 50이다, 1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지금 이런 이제 표를 이제 먼저 만들겠죠. 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 표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완성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이 표에 들어있는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이용해서 이런 차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차트 그림을 보고 내가 이 표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거는 뭘 보고 파악하냐? 지금 여기서 이 차트에서는 우리 항목축이 있고 범례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보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야 할지 그걸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항목축에 보게 되면 반포다, 난가자다, 성수다, 구루다 하고 이 데이터들이 쭉 써져 있죠. 그래서 이 구분이라는 거, 이 데이터 범위 얘를 이제 블록 설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차트 이 막대기로 나타낸 게 2025년의 그 데이터고 꺾은 선형으로 나타낸 게 우리 증감이죠. 그래서 2025년의 데이터 그리고 이제 증감의 데이터 얘네들만 가지고 우리가 이 차트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 때 이 표에서 블럭 설정하고 나서 우리가 차트를 이제 만들어 줄 건데 그때 2023년, 2024년 이 데이터까지 우리가 블럭으로 설정하게 되면 이 차트에 2023년의 데이터, 2024년의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이제 그림, 이 차트의 그림을 보고 내가 구분하고 2025년 증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요만큼 우리가 이제 블럭 설정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갑축으로 이제 뭘 써야 되는지 그리고 보조 갑축으로 이제 뭘 써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보조 갑축에 보게 되면
마이너스 100부터 시작해서 150까지 그렇게 이제 보조 갑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음수의 값도 이제 여기에 이 보조 갑축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5년에 그 데이터를 쭉 보고 증감의 데이터를 쭉 봤을 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마이너스 70이라는 그 값이 이곳에 증감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증감이라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보조 갑축 얘로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70 그리고 여기 이제 50이다 1이다 128이다 써져 있는데 이 값들이 지금 이 증감 그 데이터의 그 값들이 지금처럼 데이터 레이블로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런 데이터 레이블을 설정할 때 증감의 데이터가 나타나게 증감이 요 꺾은 선형이니까 이 꺾은 선형을 가지고 데이터 레이블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잠깐 보고 지나가자고요. 지금처럼 우리가 묶은 세로막대형 그리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걸로 이제 표시된 그런 이제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때 아래쪽에 있는 이 축을 보고 우리가 항목축이다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가로 막대형 그 차트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는 이쪽이 이제 우리 항목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 우리 0이다 이제 5천이다 만이다 15,000이다 하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이제 갑축이 되는 거예요. 해서 세로막대형과 우리 이제 가로막대형은 항목축과 우리 갑축 그런 게 서로 이제 위치가 다르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차트에서 이제 감점되는 그 기준에 있는데 그거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차트에서 이제 뭔가 이제 지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지상들을 전부 다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지상들을 내가 이제 처리를 못했다. 그랬을 때는 전부 다 항목별로 이제 5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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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전부 다 감점이 돼요. 감점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지상들은 반드시 꼭 전부 다 이제 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를 이제 만들었을 때 문제 그림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실제 시험 문제를 이제 출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문제를 출제한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문서를 그대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그 완성된 그 문서 그림을 그대로 문제 그림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문제를 이제 풀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100% 똑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본인이 뭔가를 이제 잘못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질문이 올라옵니다. 선생님, 저는 분명히 맞게 했는데 문제 그림과 달라요. 분명히 이제 어딘가 잘못 설정하거나 뭔가 틀린 게 있으니까 문제 그림과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를 지금처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기본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여백 설정해라 뭐 다단 설정해라 그런 것들은 앞에서부터 계속 했던 거니까 그거 빼고 우리 차트와 관련된 그 문제가 지금 요만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차트의 모양을 이중축 혼합형으로 하래요. 그러면 이중축 그러면 축이 이제 두 개다 그 얘기고 그리고 혼합형이라고 나왔으니까 차트의 이제 모양이 이제 두 가지다 그 얘기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니까 묶은 세로막대형이 있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 두 가지 차트를 혼합해서 하나의 차트로 만들어라 그겁니다. 그리고 차트의 크기는 이제 얼마로 해라 그렇게 돼 있고 이 크기를 딱 써놓고 크기 고정도 이제 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고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로 그리고 세로는 문 단위에 0mm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위치는 우리가 차트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 차트를 이제 본문에다가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놓을 때 그 위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트 그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그 차트 그림의 바깥쪽 여백은 위쪽을 5mm로 아래쪽을 7mm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고 그리고 제목이 됐든 항목축이 됐든 갑축이 됐든 보조 갑축이 됐든 범례가 됐든 얘네들의 글꼴을 이제 설정하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진하게 9포인트 요걸로 전부 다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차트 이제 계열색을 이제 바꿔라. 그렇게 해서 색깔도 어떻게 이제 바꿀지 그걸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 줬네요. 그리고 범례 위치도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변경을 하고 보조축도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지정을 해라.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도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표시를 해주고 레이블의 위치도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위쪽에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눈금선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 그림과 똑같이 눈금선도 제거시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차트는 표의 아랫단락에다가 이제 배치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차트에서 숫자 데이터의 천 단위 구분 쉼표는 기능을 이제 사용해서 설정해라. 직접 이제 입력하지 말고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그 기능을 이제 사용해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감점되는 거 봤을 때 차트에서 뭔가 이제 한 개라도 잘못하면 5점씩 감점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차트의 종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는데 내가 다르게 설정했어요. 그래도 이제 5점이 감점되는 거고요. 차트의 크기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차트의 크기를 내가 잘못 입력했어요. 아니면 차트의 크기는 80에 70으로 똑같이 했는데 크기 고정을 내가 깜빡하고 빼먹었어요. 그래도 이제 5점씩 감점이 된다고요. 그리고 차트의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바깥 여백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꼴을 설정할 때 이렇게 이제 지금 5개의 항목이요. 제목이다, 우리 항목축이다, 갑축이다, 보조 갑축이다, 범례다 해서 이 5가지에 대해서 글꼴을 지금처럼 진하게 9포인트 이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목부터 시작해서 보조 갑축까지 내가 싹 다 이제 설정을 했는데 범례를 설정할 때 9포인트는 했는데 진하게를 내가 깜빡하고 빼먹었어요. 그러면 그냥 5점이 이제 감점이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또 뭐라고 질문이 올라오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글꼴을 설정하라고 나왔는데 선생님 저는 이 4가지 했으니까 이거 부분 점수 없어요? 없어요. 부분 점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차트 계열색을 지금처럼 색조합 4번으로 이걸 이제 바꾸라 그랬는데 내가 얘를 깜빡하고 안 했어요. 그래도 이제 5점이 감점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에서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은 싹 다 모두 다 전부 다 설정을 다 해줘야 돼요. 만약에 한 개라도 빼먹으면 몇 점씩 감점된다? 우리 5점씩 감점이 되더라. 우리 시험 점수 생각해 보세요. 시험 점수가 100점 만점 중에 우리는 이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 되잖아요. 근데 차트에서 차트의 크기 내가 틀렸어요. 그리고 위치도 내가 잘못 설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글꼴도 잘못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차트 계열색 요것도 이제 잘못 바꿨어요. 그러면 벌써 이제 4가지가 틀렸죠. 그러면 5점씩 감점되니까 벌써 20점이 감점이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차트는 배점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트에서 절대로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차트를 다 수정했으면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차트를 만들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설정해 주죠. 그때 차트를 만드는 그 순서 처음에는 그걸 이제 좀 정해 놓고 그 순서대로 작업을 조금 하세요.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그런 순서 같은 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문제를 푸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는 내가 작성해 놓은 그 표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보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지 그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차트에서 그 해당 데이터들만 블록 설정하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차트를 만들자마자 우리는 이제 차트의 종류를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킬 건데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키는 그 과정에서 이제 보조축 지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보조축까지 지정을 이제 해 줄 거예요. 그리고 범례 이제 위치도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변경을 이제 시켜 줄 거예요. 왜? 문제에 보게 되면 범례 위치를 변경해라 그렇게만 되어 있지 범례 위치를 어느 쪽에다가 해라 그런 말이 없죠. 없기 때문에 문제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범례 위치를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작업을 했을 때 문제 그림과 비교했을 때 100% 똑같을 수는 없죠. 왜? 차트의 제목도 아직 입력 안 했고 서식도 아직 지정 안 했고 차트의 크기, 속성 이런 것도 아직 지정을 안 했다고요. 하지만 지금 요만큼 이제 작성을 했을 때 문제 그림과 이제 유사한 그런 이제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트의 제목 요거 이제 입력해주고 요거까지 이제 입력하고 나면 차트의 제목도 이제 입력이 됐죠. 항목축하고 갑축하고 보조 갑축 이런 것도 이미 만들어졌고 그리고 범례도 위치를 전부 다 이제 변경도 시켜놨겠죠.
해서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글꼴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지정을 이제 해 줄 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지상들을 보고 이런 이제 계열색을 바꿔라. 그리고 보조축을 지정해라.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라. 레이블의 위치를 어느 쪽에다 해라. 눈금선을 제거해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싹 다 이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의 크기, 속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지정을 해 줄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차트의 크기, 속성을 지정한다. 그게 지금 요 3가지 지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싹 다 지정하고 나서 이 표, 내가 지금 작성한 그 표를 표의 아랫단락에다가 배치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차트의 위치를 표 아랫단락에 위치하게끔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기본 문제에 있는 그 문제를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 문제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이제 완성했을 때 이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을 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짜잘한 거 나오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문제지에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하래요. 그리고 제한 시간을 보니까 표 작성하는 시간 빼고 1분 30초 안에 차트를 만들고 수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이제 다 만들었으면 그걸 이제 우리 C 드라이브에 WP에 chart.acwpx 요 파일로 저장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여백 설정하는 문제가 나오고 다단 설정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여백 설정하고 다단 설정하는 거는 앞에서부터 계속 했던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는 시간 관계상 입력 완성본 그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예제 파일에 있는 그 입력 완성본을 가지고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글씨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이미 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그때 문제 그림 좀 잠깐 불러올게요. 자,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 때 지금 차트를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우리가 이 표에서 어떤 범위를 지정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지 그걸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지금 요 아래쪽에 우리 항목축이랑 우리 범례 이 2가지를 보고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 아래쪽에 보니까 반포다, 난가자, 성수, 구로하고 그렇게 써져 있죠. 그 내용은 지금 구분 이곳에 이제 들어 있고요. 그리고 범례를 봤을 때 2025년 증감하고 이 2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차트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2025년 증감 요만큼의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때 2023년, 2024년 얘네들 그리고 이제 합계 얘네들은 우리가 블록으로 설정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9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9로까지 요만큼 이제 블록 설정해 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2025년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증감 데이터까지 요만큼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 이제 메뉴에 보게 되면 표 디자인이라고 이곳에 있어요. 이곳에 보게 되면 차트 만들기가 지금 여기 있죠. 차트 만들기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차트 데이터를 편집하겠다 이렇게 이제 창이 떠요. 이 창에서는 우리가 따로 뭐 작업할 게 없어요. 왜? 지금 내가 블록 설정한 그 내용이 지금 이곳에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라 우리가 따로 여기서 편집할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차트 데이터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뜨면 그냥 얘는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아래쪽에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때 얘가 어디에 위치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차트가 짜잔하고 나왔을 때 일단 차트의 모양을 먼저 바꿔줄 거예요. 차트의 모양은 이중축 혼합형, 하나는 이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하고 하나는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이걸로 이제 우리가 변경을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이 범내에 우리 증감이 이제 꺾은 선형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증감이 우리 여기 범례를 봤을 때 주황색 요 막대기래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주황색 막대기 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막대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놓고
우리 차트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여기서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꺾은 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요 네 번째 있는 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의 모양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가세요. 지금 여기서 주황색 막대기 얘가 이제 증감인데 지금 얘는 우리가 요 막대기가 이렇게 이제 보이니까 마우스로 클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주황색 막대기가 값이 너무 작아서 이 차트에 만약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증감 데이터 내가 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파란색 막대기 얘를 이제 선택하세요. 선택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데이터 계열 속성 이곳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 얘가 짜잔 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요 파란색 막대기는 2025년의 그 데이터죠. 해서 지금 여기 보면 계열 2025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다고요. 여기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계열 증감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내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계열 증감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켰을 때 차트에서 그 막대기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서 차트의 종류를 우리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황색 막대기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못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해주면 된다. 그거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개체 속성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차트의 종류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켜줬죠. 변경을 시켜주고 이 증감이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얘가 이제 우리 보조축 얘로 이제 표시가 돼야 된다고요.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를 변경시키자마자 얘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데이터 계열 속성 이곳으로 다시 찾아가면 됩니다. 찾아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계열 증감 얘가 이제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고 지금 여기서 데이터 계열 지정하고 지금 여기서 기본축으로 쓸지 보조축으로 쓸지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다고요. 해서 어차피 우리가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키고 나면 얘가 선택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보조축도 바로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는 게 더 빠르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보조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찍어주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보조축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그럼 이제 보조축 요거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X 버튼 요거 눌러서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이 문제 그림과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범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는 범례가 지금 오른쪽에 들어가 있죠. 근데 문제 그림 보면 아래쪽에 있다고요. 요거 이제 변경시켜 줄 때는 우리가 범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고요. 맨 밑에 범례 속성이라고 있어요. 범례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 화면에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하고 이렇게 뜨고요. 지금 여기 이제 범례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범례 위치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범례 위치는 아래쪽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범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표 거 다 풀었으니까 요 개체 속성 요것도 이제 꺼버리자고요. 그러면 개체 속성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이 차트 제목이 이제 입력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차트 제목을 이제 입력할 건데 지금 문제 그림과 우리 같이 이제 보자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차트 제목을 이제 입력할 때는 차트 제목 얘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요. 선택한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제목 편집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제목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글자 내용을 이제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문제 그림을 보고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요 사이사이에 우리 이제 띄어쓰기가 되어 있죠. 이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각 한 칸 띄고 지역 한 칸 띄고 이산화 질소의 한 칸 띄고 농도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글씨 내용을 이렇게 이제 입력할 때는 농도 여기까지만 꼭 입력을 하셔야 돼요. 막 글씨를 입력하고 막 습관적으로 스페이스바를 막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빈 공백도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틀린 걸로 채점이 된다고요. 왜? 빈 공백도 하나의 이제 문자로 취급해 버리기 때문에 한 글자를 더 입력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이런 이제 빈 공백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틀려 놓으면 나중에 이제 찾기도 힘들다고요. 그래서 글씨만 정확하게 딱 입력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신경 써가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나서 우리 문제 보게 되면 제목이랑 우리 항목축 그리고 갑축 그리고 보조 갑축 그리고 법내 얘네들의 글꼴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다 이제 차트의 제목을 이제 입력했으니까 글꼴을 진하게 9포인트 그거를 여기서 아래쪽에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진하게 9포인트 돼 있으니까 그냥 진하게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얘를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글꼴을 어떤 걸로 바꿔라 그런 게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제 문제상에서 제시되지 않은 거는 이런 거는 절대로 이제 손대시면 안 돼요. 손대지 말고 문제 시킨 것만 딱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설정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의 제목이 들어가면서 진하게 9포인트까지 싹 다 이제 설정이 다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제목 하나 이제 바꿨어요. 그럼 이제 항목축도 이제 바꾸자고요. 그럼 이제 항목축 얘 이제 요거 아래쪽에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글자 모양 편집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 놓고 여기서 진하게 9포인트 요것만 이제 설정하면 되니까 진하게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 여기서 9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만 딱 바꾸고 바로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항목축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갑축 바꾸자고요. 갑축이 지금 이곳이죠. 갑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주면 돼요. 얘를 이렇게 이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이요.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진하게 9포인트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갑축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보조 갑축이요. 보조 갑축이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죠.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보조 갑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하게 9포인트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끝났고 마지막 이제 법내 요거 이제 하나만 더 해주면 되겠죠. 해서 법내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진하게 9포인트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설정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글꼴을 싹 다 이제 변경을 다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면 또 질문이 올라와요. 선생님, 어차피 이 5가지 모두 다 진하게 9포인트 요거 이제 설정하면 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질문이 올라와요. 그런 방법 없습니다. 없으니까 제가 전부 다 따로따로 설정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차트 계열 색을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 맨 위에 메뉴 중에 우리 차트 디자인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차트 계열색 바꾸기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색상들이 쭉 뜨죠. 그 중에서 색상 조합 색 4번 요걸로 지정하래요. 지금 요 위쪽에 있는 게 색상 조합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단색 조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색 조합에서 첫 번째 거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얘는 색 1번이래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색 2번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색 3번, 그 밑에 거는 이제 색 4번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해서 색 4번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색 4번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트의 색깔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법내 위치를 변경해라. 아까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줬죠.
그리고 보조축 지정해라. 보조축 얘도 아까 지정을 다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128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70이다. 50이다. 1이다. 이렇게 레이블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값을 우리 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우리 증감의 그 값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시킬 때 이 증감이 우리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얘로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을 한번 클릭을 해요. 클릭하게 되면 얘가 이 점들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문제 그림과 비교했을 때 이 데이터 레이블이 나타난 그 위치가 다르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고 그때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으로 해라. 친절하게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하라고 써져 있지만 시험 문제에는 이런 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문제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는 이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를 바꿀 거니까 데이터 레이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모든 데이터 레이블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다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우리 데이터 레이블 속성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여기서 데이터의 레이블의 그 내용도 우리가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블의 위치도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다고요. 문제에서 위쪽에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위쪽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개체 속성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이런 데이터 레이블이 위쪽에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지금 문제를 보면 눈금 선을 제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문제 그림과 비교했을 때 문제 그림에는 이 사이사이에 눈금선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내 거는 지금 이곳에 눈금선이 쭉 들어가 있죠. 그러면 눈금선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되면 지금 이 왼쪽에 이 오른쪽에 보게 되면 점이 막 붙었죠. 그러면 이 눈금선이 선택이 됐다 그 얘기예요. 얘를 이제 삭제하는 그 방법은 이렇게 이제 눈금선을 선택을 해놓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딜리트 키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눈금선이 전부 다 제거가 됐습니다. 제거가 돼서 지금 문제 그림과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차트에서 우리 숫자 데이터의 천 단위 구분 쉼표는 기능을 사용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 지금 이 값축을 봤을 때 지금 이곳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거는 지금 그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이 값축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값축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주고 맨 밑에 축 속성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축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값축이 선택이 돼 있다.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때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이제 내려가다 보면 맨 밑에 우리 이제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얘 이제 표시 형식을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붙여달라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킬 거라고요. 그래서 표시 형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표시 형식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쭉 뜹니다. 그때 우리 이제 숫자 데이터에 천 단위 구분 기호 그거 이제 붙여달라 그렇게 이제 해줄 거라 지금 여기 범주에 보게 되면 일반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숫자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숫자로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되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겠다. 지금 이곳에 있죠. 내가 얘를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숫자 데이터에 천 단위 구분 기호 그거 이제 붙일 때 지금처럼 해당 값축을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 표시 형식에서 범주를 숫자로 그리고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체크 표시해준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우리 이제 여기서 개체 속성 이 창은 이제 다 했으니까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서식 설정 해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지상들을 싹 다 이제 다 처리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처리하지 않은 게 표의 아랫단락에 배치해라.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해 줄 거고요. 아까 요 문제 위에 있던 그 지상 그걸 보고 우리 이제 차트 크기 속성 그거 이제 설정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차트의 크기다 이제 위치다 바깥 여백이다 해서 요거 이제 설정해 줄 건데 그때는 이렇게 이제 차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고요. 맨 밑에 우리 개체 속성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개체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에 대한 그 개체 속성 그 대화 상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맨 위에 보면 이제 너비하고 높이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에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탭 키를 한번 땅 하고 누르면 너비를 이제 숫자 값으로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80이라고 입력해 주고요. 탭 누르고 70이요. 그러면 높이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요. 그 상태에서 크기 고정도 해줘야 되는데 크기 고정이 바로 밑에 있거든요. 이렇게 70까지 이렇게 이제 입력한 그 상태에서 탭키를 한번 누르면 크기 고정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데 그때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크기 고정이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차트의 크기는 싹 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치요. 위치는 지금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여기서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라 그랬죠. 지금 이곳에 이 두 번째 있는 게 우리 자리 차지예요. 그래서 자리 차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그리고 가로하고 세로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 세로는 문 단위에 0mm로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죠. 그때 지금 가로를 봤을 때 단에 이제 왼쪽으로 돼 있어요. 왼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만 우리가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단의 가운데 0mm 그렇게 이제 설정이 다 됐죠. 그리고 세로는 문 단위에 0mm로 하라 그랬는데 문 단위 0mm로 이미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니까 따로 이제 수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바깥 여백을 이제 지정해 주면 되는데 바깥 여백은 우리 여백 및 캡션이라는 이 탭이 따로 있어요. 해서 이곳으로 빨리 이동해 주고 여기서 바깥 여백을 여기서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위쪽과 아래쪽을 5mm, 7mm 그렇게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위쪽과 아래쪽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서 위쪽을 이제 5mm로 그리고 탭 두 번 눌러서 7mm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크기가 싹 다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 표 밑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이 차트는 표의 아랫단락에 배치시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위치도 이제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할 거 싹 다 이제 했으면 차트를 먼저 선택하고 컨트롤 X요. 컨트롤 X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가 잘라내기가 됩니다. 표의 아랫단락에다가 배치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표의 아랫단락이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제 표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이제 이 본문의 내용들이 아래쪽에 쭉 있겠죠. 그때 요 사이에 여기다 이제 커서가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컨트롤 V를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를 집어 넣었을 때 이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차트가 정상적으로 이게 들어간 그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제 차트가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표 뒷부분에 이렇게 이제 엔터 표시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엔터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트 밑에는 이 사이에 엔터 표시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리고 이 차트 뒤에도 엔터 표시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이 차트 아래쪽에 지금 이곳과 이곳에 엔터 표시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엔터 표시는 여기랑 이렇게 이제 두 군데만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한 거랑 이렇게 이제 똑같이 엔터 표시가 여기에만 있으면 차트를 정상적으로 넣었다는 그 얘기예요. 이 차트 넣는 위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차트를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했을 때
지금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컨트롤 V 차트를 집어 넣더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차트 넣는 위치를 제일 많이 틀리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외우세요. 차트 실컷 다 만들어 놓고 이 위치를 잘못 지정하면 또 감점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지금 제가 작성한 거 보게 되면 문제 그림과 비교했을 때 요 축이요. 요 축에 이 선 모양이랑 그리고 보조축이요. 보조축의 이 선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이거는 한글 프로그램의 그 버전이 조금 달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서 이제 시험 보게 되면 그 버전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 이제 만들게 되면 지금 이 모양대로 똑같이 이제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끝이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그냥 딱딱딱 풀어보고 지나가지 말고 이 문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많이 연습해서 우리 이제 서식 설정하는 그런 문제가 됐든 문제 지상에 있는 거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됐든 차트의 크기나 속성 지정하는 거 그런 거 능숙하게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세요.